DKBS 뉴스.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 금지 정책 폐지 이후 서울에 환승센터 12군데를 세웁니다. 수입산이라는 표현 대신 가공식품에 표기된 수입 국가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대학이 19일 세계 원자력 관련 기관과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 폐지 정책 실패 이후 12개 환승센터를 설치합니다. 서울에 세워질 환승센터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지점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광역버스 한 대당 운행 시간이 줄어 증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환승센터에서 다른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노선이 줄어들고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는 광역버스 운영체제를 이원화하고 외곽에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환승의 번거로움으로 광역버스 승객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적자 운행 중인 경기도와 인천버스 회사들의 비용 보존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수입 국가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입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2016년부터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산 표시를 국가명과 병행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연이은 시장 개방으로 원료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기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산이라고 표시할 경우 정보 제공의 불분명을 우려해 국가명 2개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업체에서 의도를 가지고 원산지를 숨기는 경우를 방지하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패라고 응답한 사람은 39%, 성공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입니다. 응답자의 65%는 아베노믹스가 임금 상승 또는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총선이 12월에 시행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62%로 적당하다는 반응 18%를 압도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9%로 지난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실정입니다. 또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 2,099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3%입니다. 끝으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리다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기온은 13도, 최저기온은 7도, 강수확률은 40%입니다. 이상으로 D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DKBS였습니다.